안녕하세요, 배짱이들입니다. 오늘은 가족과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족과 일을 할 때의 장점은 첫 번째로 믿음인 것 같아요. 돈이든 정보든 뭐든 훔쳐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예시를 들어보자면 베트남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사기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 아니면은 돈을 같이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베트남 사람이든 누구든 안 좋은 마음을 품고 그 사람 몰래 뒤에서 뒤통수를 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돈도 잃고 신뢰도 잃고 삶 자체가 망가지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듣고 봤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 값진 경험이고, 해외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족이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전 좀 더 버틸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만약 돈만으로 엮인 비즈니스 관계라면은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라는 관계가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하고 찾고 움직이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짱이들의 최석호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서로 진실된 피드백을 좀 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남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나쁜 습관이나 아니면 안 좋은 점, 아니면 고쳐야 될 점, 이런 거를 깊게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오지랖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얘기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들을지도 의문이고, 또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손해로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소문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사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아예 얘기를 안 해주고, 서로 이제 피드백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안 해주고 그냥 지나치는 편이 많은 것 같은데, 가족끼리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서로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진실되게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정말로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감에 있어서, 또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은 직설적인 조언을 들으면서 되돌아보게 되는 정말 좋은 기회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진짜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저희도 이제 뭐 저는 친동생,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뭐 사촌 형제들, 뭐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단면만 보고 살았죠. 아버지께서는 가정에서 이제 화목한 가장의 모습만 보았고, 또 동생의 경우는 친구들이랑 놀 때 모습을 못 보고 그냥 집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만 봤고, 또 사촌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절 때 그냥 만나가지고 즐겁게 노는 경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등이 생길 수가 없는 환경에서만 그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거죠. 근데 사업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의견을 교류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게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가족을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좋은 면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장점은 내가 힘든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이 격려를 해줘요. 그런 힘든 분위기 중간에도 갑자기 서로 장난치고 웃고 으쌰으쌰 할 때가 많지는 않지만 갑자기 생겨요. 그게 동생들이 많이 신경 써준 것 같고,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했으면 한두 달이면 무너질 거를 그렇게 힘들어도 계속 하게 되는 조직이 끊기 같은 거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계를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와 이 비즈니스라는 관계, 그 사이에서 일을 할 때는 정말 일적으로만 하고, 가족일 때는 정말 가족처럼 해야 되는 이 사이의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컨트롤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컨트롤은 일단 기본적으로 취미 생활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 걸 좀 풀어나갔어야 했는데 저희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취미 생활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서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하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도 좀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고 그분 아래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하관계가 바로 나눠집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를 저희 듣고 따라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와서 그냥 아웅다웅 이렇게 커가는 상황인데 사실 그 커가는 희열도 있긴 한데 그게 너가 틀렸다, 뭐 내가 맞다, 뭐 이런 약간 그런 말다툼이나 그런 생각의 차이 그런 걸로 인해서 상하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이거를 이 상하관계가 맺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구축하려면 와야 되고 뭐 하려면 와야 되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걸 진행하기가 정말로 힘든 경우가 가족 사업인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관계죠. 네. 관계가 한번 갈등이 생기고 나면은 저는 그 사람을 보기 힘든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다 이제 연관된 다른 가족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갈등이 한번 생기면은 그 가족분들을 보기가 조금 껄끄러워져요.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랑 좀 다퉜을 경우에는 집 안에서 어머니, 동생, 아버지 이렇게 4명이서 같이 있는 경우도 불편해질 수도 있고 사촌형이랑 싸우면은 고모랑 이제 볼 때 좀 불편하거나 다른 사촌형들이랑 볼 때 좀 불편하거나 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대로 못 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일터가 어떻게 보면 가정과 좀 많이 구분이 돼가지고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어떻게 풀거나 아니면은 가정에서 힐링을 하면서 어떻게 좀 이게 좀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일의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가정에서도 느껴진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 경우는 친척 가족들 간에 의견 대립이 있고 화를 내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 물론 생판 남과이라는 환경에서도 힘들긴 하겠지만 가족들과 일하면 그 분위기가 집까지 같이 들어온다는 점. 네, 저녁 7시, 8시까지 일하고 밥 먹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또 9시부터 11시, 12시까지 다시 서로 일 얘기하고 그랬던 게 네,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요리하고 밥 먹고 다시 일하러 가고 그게 재밌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 즐겁다기보다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힘든 분위기가 밤낮으로 계속 간다는 게 아마 사업적으로 성과가 없어서 그랬던 걸 수도 있고 우리들의 케미가 잘 맞지 않는데 어떻게든 끌고 나가야 하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면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제 자신이 그런 분위기에서 스스로 벗어나오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항상 다운되어 있고 갑자기 동생들한테 미안해지네요. 오늘은 가족과 사업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도 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까먼!